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만든 의사결정 나무를 가지고 한번 최적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일단 우리 한국전력공사는 위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기대 화폐 가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나무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접어 올리기라고 불리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접어 올리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의사결정나무의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가면서 각 노드에서 각 마디에서 이 해당 마디 이후의 상황 전개에 따른 기대 성과를 계속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써놓은 걸 일단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이제 기회 마디, 동그란 마디, 아래에 있는 숫자는 해당 마디에서의 상태 실현에 의한 기대 성과이고, 그리고 결정 마디 아래의 숫자, 이 네모난 마디 아래의 숫자는 그 마디랑 직결된 마디들의 기대 성과들 중에 가장 큰 값을 써둔 거예요. 사실 걔네들은 이거는 다 그 해당 마디 이후의 상황 전개에 따른 기대 성과를 적어 놓은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6번 마디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6번은 기회마디. 기회마디라는 거는 그 이후의 상태 실현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의 확률로 문제가 미발생을 하게 돼서 이제 80이라는 단기적 성과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바로 끝이에요, 여기서는 그게 끝이니까 바로 이제 종합성과 마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랑은 이제 직결되어 있는 마디가 사실 종합성과 마디인 거죠. 그리고 이 밑에도 보면은 문제가 발생을 이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종합 30이라는 그 단발적 그 성과가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때의 종합 성과 마디 쪽을 보면은 이제 28억 원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부터 쭉 와가지고 종합 성과가 계산이 된 거니까. 자, 그럴 때 이제 6번 기해마디 밑에 써 있는 78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직결되어 있는 마디들, 그래서의 그 이후의 그러니까 이 이후의 상황 전개에 따른 기대 성과다. 그러니까 이 이후의 상황 전개가 지금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두 경우가 있고 두 상황이 있고 각각이 1.0과 0.0 확률이 있는데, 이렇게 상황 전개가 됐을 때는 지금 78이라는 그 성과가 기대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28이라는 성과가 기대가 되는데, 그 두 개의 이제 기대값을 계산해서 여기다 쓰라는 거죠. 근데 지금 확률 값이 1, 0이니까 1 곱하기 78 더하기 0 곱하기 28이라서 78인 거예요. 이 경우는 이게 약간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부적합한 예시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다 똑같으니까, 그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이거 말고 맨 아래 거를 보고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8번 기회마디에서 똑같이 문제가 미발생하거나 발생할 수가 있는데 0.7의 확률로 미발생을 하면은 그때 이제 종합성 이거랑 직결되어 있는 마디가 종합성과 마디고, 거기에서의 그 성과라는 거는 결국 80이고 여기서 이 마디에서의 성과는 30이니까 80이랑 30을 0.7이랑 0.3으로 가중합해서 65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80 곱하기 0.7 더하기 30 곱하기 0.3 그래서 이제 65가 계산돼서 나온 것이다. 자,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기회마디들에 대해서는 다 그 밑에 숫자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보다 이제 한 번 더 왼쪽으로 가볼게요. 그 우측에서 좌측으로 접어 올리기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6 마디 앞에 있는 4번 마디 살펴보면은 이거는 지금 결정 마디야, 결정 마디. 결정 마디에서 결정하는 거는 이게 막 불확실성을 가지고 어떤 확률로 실현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르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거는 모델 T 설치하는 거랑 모델 X 설치하는 거 이 두 종류인데 지금 이제 모델 T를 설치하기로 여기서 결정을 딱 해버리면은 그거랑 직결되어 있는 마디는 여기 끝에 있는 종합성과 마디고 여기에서의 지금 그 기대 성과는 48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모델 T 설치하기로 하면은 그때의 기대되는 성과는 48인 거예요. 근데 모델 X를 설치하기로 하면은 그러면은 얘랑 직결되어 있는 마디가 6번 기회 마디인데 6번 기회 마디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여기에서 이후의 상황 전개에 따른 기대 성과가 78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4번 이 결정 마디에서는 지금 얘랑 직결된 마디들의 기대 성과들 중 가장 큰 값을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고르면은 지금 48이 기대되고 이렇게 고르면은 78이 기대되는데 48이랑 78 중에 지금 얘는 위험 중립적인 친구니까 당연히 이 값들은 사실 결국 다 기대 값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기대 앞에 가치를 최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하니까 78에 해당하는 이 아래 거를 고르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때 그러니까 이제 4번 마디 밑에 있는 숫자도 해당 마디 이후의 상황 전개에 따른 기대 성과다.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자는 요 마디에서 이거랑 이거 중에 48이랑 78 중에 큰 거에 해당되는 이거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기대되는 성과는 78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식으로 5번도 똑같죠. 5번은 지금 모델 T 설치하면 48, 모델 X 설치하면 28이니까 이 경우에는 48, 28 중에 큰 거, 요거에 해당되는 거를 선택을 할 거고 그래서 이 결정마디 밑에 써 있는 숫자는 48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4번이랑 5번보다 더 왼쪽으로 이제 가면은 여기 기회마디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기회마디에서는 또 이 기회마디니까 미래 상태가 보니까 두 개로 실현될 수 있죠. 0.7의 확률로 테스트 합격이 되고 그 이후 상황들이 쭉 진행될 수가 있고 그리고 0.3의 확률로 테스트에 불합격을 한 다음에 그 이후 상황들이 쭉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4번, 5번 밑에 이미 그 이후 상황 진행의 상황 전개에 따른 기대 성과를 다 계산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 이후 상황 전개에 따른 기대 성과는 그냥 78이랑 48을 이 각각의 이제 확률로 가중합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69라는 거는 다름 아니라 69라는 숫자는 다름 아니라 78 곱하기 0.7 더하기 48 곱하기 0.3이다. 그래서 69가 나온 거고요. 여기 3번 결정마디는 이제 요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요 50이랑 이렇게 선택했을 때 65랑 뭐가 더 크냐? 큰 걸 선택해야 되니까 65를 선택할 거고 그래서 3번 결정마디 밑에는 65가 쓰여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더 갈 곳이 1번 마디밖에 없네요. 1번 마디도 결정 마디니까
그러니까 결정하는 거죠. 테스트를 할지 결정하고 테스트 안 할지 이제 결정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테스트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이후 상황의 전개에 따른 기대 성과는 이제 69고, 그 안 하기로 했을 때 그 이후 상황 전개에 따른 기대 성과는 65니까 이거 둘 중에 큰 거인 이 위에 거 선택을 할 것이고, 당연히 왜냐하면 위험 중립적인 사람이니까 기대 합계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요 1번 결정 마디 밑에 쓰여 있는 숫자는 이 그거랑 이제 직결된 마디들의 기대 성과들 중에 가장 큰 값, 즉 69다. 69.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이제 접어 올리기라는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접어 올리기 해서 이 마디 밑에다가 그런 그 기대 성과들, 각 마디에서의 기대 성과들 다 작성을 해 두면은 우리는 이제 각 결정 마디에서 최대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 대안들은 다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 그런 대안에 해당되는 가지들은 다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치기를 보통 이런 식으로 짝대기 2개씩 그어가지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대합계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 다단계 의사결정의 상황에서의 일련의 의사결정이 뭔지를 우리가 딱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4번 결정마디에서는 48이랑 78 중에 골라야 되는 건데, 여기서 48을 고를 위험 중립적인 사람은 없으니까 이거 자른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8이랑 이제 48이랑 28 요거랑 골라야 되는데, 48이랑 28 중에 당연히 48 고를 거니까 그 밑에 거는 이제 뚝 자르는 거죠. 여기서 한번 이게 앞단에서 잘렸으면 사실 뒷단에 있는 애들은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다 자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 가지치기는 왼쪽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 밑에까지는 이제 잘리니까 69, 65 중에 69가 크고 65는 작은 거니까 밑에는 잘리게 되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잘 볼 필요도 없이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써놓는 게 좋겠네요. 좌측에서 우측, 가지치기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가지치기 한 애들을 이제 싹 다 안 보이게 좀 지워두면은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의사결정은 좌측에서 우측 순서로 가니까, 자, 일단 1번 결정 노드에서 결정 마디에서 테스트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모델 X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로 결정하고 테스트를 실시해서, 그 다음에는 기회 마디니까 여기서는 이제 2개의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각 상태에 따라서 그 이후에 또 각 상태마다 이후에 어떤 상황 전개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거를 미리 다 계획을 세워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결과가 합격이면 그러면은 또 결정해야 되죠. 모델 T 설치할지 X 설치할지 결정하는데, 여기 보니까 X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라 그러고, 그런 X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또 기회마디니까 이제 기회마디가 이제 종합성과마디의 바로 직전 마디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제 물 떠놓고 기다리는 거밖에 없긴 하죠. 그러니까 네, 결정 마디만 보면 되죠.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결정 마디만 본다.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 합격이면 모델 X를 설치한다. 그리고 이제 물 떠놓고 기도 메타로 간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 불합격으로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는 모델 T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 기행마디가 없으니까 그게 그냥 베스트 결정이고 끝나는 거. 자,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길게 얘기했지만 요게 이제 최적의 의사결정 전략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이제 의사결정 전략의 기대합계 가치는 얼마다? 다름 아니라 맨 앞에 있는 마디에 쓰여 있는 그 값인 69억 원이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의사결정에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다단계 의사결정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의사결정하는 그런 전략.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의사결정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면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 의사결정 전략을 수립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정책. 정책을 세워놓고 그대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뭐 의사결정 나무 분석 사실 그 좀 이론적인 내용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튜토리얼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의사결정 나무 제가 아까 전에 저기 뭐야 이걸로 열심히 그렸는데 이게 좀뭐 내가 악필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실 보기가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접어 올리기 과정이나 뭐 기대 성과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 보면 알겠지만 하나도 복잡할 게 없고 그냥 다 쉽게 전산화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맞죠? 스페링. 그리고 거기에 이제 트리플랜이라는 어떤 애드인을 붙여서 의사결정나무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 튜토리얼을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제 링크가 있는데 일단 필요 조건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엑셀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 보세요.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GitHub 그 링크를 걸어 놓은 건데 자, 여기에서 어, 요거 초록색 코드라고 되어 있는 거 누르고 이 다운로드 집 이렇게 좀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게 다운로드가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 다운로드 받으면은 지금 요런 식으로 압축 파일 안에 그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자기 컴퓨터 어디 아무 데다가 좀 다운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아무 폴더에다가 여기에다가 받아놨어요. 요 폴더 이름이 지금 트리플랜 마스터라서 그대로 압축 풀어서 여기다가 압축을 풀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 폴더 위치를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엑셀을 켜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을 켜면은 이제 이런 식의 좀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파일 들어간 다음에 옵션에 가서 추가 기능 누르고 이 밑에 보면 엑셀 추가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이동을 누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추가를 해놔가지고 추가가 이미 돼 있는데 이거를 한번 지워보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도 비슷한 화면이겠죠. 여기서 이제 찾아보기 한 다음에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지금 찾아보기 눌러서 아까 그 폴더가 지금 이 폴더거든요. 실습 여기 아까 그 폴더죠 이게.
요 아까 제가 그 압축 풀어놓은 그 폴더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요게 있어요. 요거. 바이 트리플랜이라고 하는 이제 엑셀 추가 기능이라는 그런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세요. 확인하면 여기 이렇게 딱 들어오고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을 이제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트리플랜 이게 생긴 거예요. 사실 방금 전까지는 없었는데 이거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누르면은 우리는 이제 그 의사결정 나무를 여기다가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려면은 음, 음, 이제 잠깐만요. 이거를 좀 보내고 제가 약간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이제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랑 이제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여기 트리플랜 탭에서 New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 만드는 거니까 그 말인즉슨 여기에서 가지를 지금 몇 개 뻗을 거냐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예제 의사결정 나무는 각 노드 각 마디에서 가지가 두 개씩만 뻗어 나오는 거를 했지만은 사실 두 개만 나올 이유는 전혀 없죠. 왜냐면 상태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한 기회 마디에서 상태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한 결정 마디에서 대안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얘는 2개부터 5개까지의 가지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똑같이 하려면은 내가 근데 요거랑 똑같이 하지 말고 그냥 요거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요거랑 똑같이 그냥 바로 할게요. 그러려면은 여기에서 New 누르고 이거는 맨 앞에 몇 개 가지로 나갈 거냐요. 그래서 저는 2개 가지로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왜 그렇게 멀리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리셋을 좀 하고 리셋하면은 그냥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여기서부터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래 여기 이쪽에 아무 셀이나 클릭하니까 되네. 좀 중간으로 해볼까? 그러면은 그 셀에서 딱 시작이 되네.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그러면은 요게 만들어진 거예요. 요 맨 앞에 있는 결정 노드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결정 1, 결정 2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예쁘게 하려면은 이 옵션 이걸 눌러가지고 여기 뭐 컬러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좀 더 이뻐집니다. 저는 그냥 이걸로 가지고 할게요. 기본적인 걸로.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테스트함 이렇게 쓸게요. 밑에는 테스트 안함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숫자 채우는 거는 좀 나중에 하고 그리고 이 중에는 내가 채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도 있어요. 아까 우리 접어 올리기 하는 거를 얘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요 테스트 함에 -2 붙어 있는 거 그거는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안 하면 안 할 때는 아무런 돈이 안 드니까 그냥 빵으로 냅두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노드 그려볼 건데 여기에 그 다음 노드를 그릴 때는 이 끄트머리에 있는 이 종합성과 노드 여기에다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면 안 돼요.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지금 사실 요 위에 탭에서 Add 브랜치 요거 눌러가지고 이제 가지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셀을 클릭을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어디 엑셀 다른 데 중 아무 데나 클릭을 한 다음에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아니네. 미안합니다.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 애드 브랜치는 있는 데다가 가지 추가하는 거고, 이거 그냥 클릭해도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뭐, 어디다가 연결할지 클릭하고요. 클릭한 다음에 요거를 여기에 이제 change to decision, change to event, change to terminal이라는 게 있는데, change to decision은 말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런 이 노드, 이거는 지금 터미널 노드, 그러니까 종합성과 노드예요. 네, 요 끝에 노드인데, 그 끝에, 아무튼 그 노드를 내가 결정마디로 만들 거야. 가 이거고, 기회마디로 만들 거야가 이거고, 얘는 그 종합성과 마디, 그러니까 입 마디로 만들 거야가 이거예요. 근데 얘는 이미 끝 마디, 터미널 마디, 종합성과 마디니까 이거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 요거를 선택하고, change to decision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제 두 개 가지가 뻗어나가니까, decision이 아니라 지금 기회 마디니까 이벤트로 해야겠습니다. 이걸로 하면은, 여기가 이제 딱, 기회 마디로 바뀌어요. 동그랗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기회마디 이후에는 상태를 적어주니까 테스트 합격 또는 테스트 불합격 이런 거 이제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니까 이거 딱 봐도 확률이구나 싶어 하는 값들이 써 있죠. 여기에다가 각 상태에 대한 확률을 써주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다 0.7로 바꾸니까 앞에가 갑자기 계산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여기서 접어 올리기 위해서 계산된 값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확률, 이거랑 여기 가지에 붙어 있는 확률 값을 더했을 때 1이 안 되면은 지금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0.3으로 바꿔주면 이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값들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가지에도 여기에 이제 이제 가지에서의 단기적 성과 값을 써주면 돼요. 지금 이 경우에 다 빵원이니까 빵빵 그냥 냅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노드로 가보겠습니다. 4번 노드는 요거 누르고, 얘는 이제 결정마디니까 얘는 change to decision으로 해서 이 두 개 가지를 치겠습니다. 가지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모델 T 설치 이렇게 하고 모델 X 설치 이제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모델 T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단발적 성과로서 50억이 얻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모델 X를 설치하게 되면은 일단 단발적 성과는 없는 상태이고, 근데 요 모델 X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기회마디가 하나 더 생기죠. 그럼 여기를 또 change to event 해서 two branches로 두 개 가지가 달린 기회마디로 바꿔주고, 이제 여기서 문제 미발생 하거나 문제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문제 미발생할 확률이 지금 1이고 안 발생할 확률이 0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문제 미발생하는 경우에 그 80억 원이 벌어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뭐 30억 원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마디가 이 종합성과 마디 직전의 마디니까 그 이후는 이제 종합성과 마디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자동으로 맨 오른쪽에 보면 계속 이제 종합성과도 계속 계산해주고, 그때 각 마디에서의 뭐 기대성과도 다 계산을 다 알아서 다 해줘요. 그렇게 엑셀 함수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만든 거고, 그 다음에는 요 부분 해볼게요. 요 부분부터는 그냥 말하지 말고 할까요?
여러분들 좀 귀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디시전으로 두 개까지 디시전으로 바꿔주고 모델 T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모델 X 설치하고 근데 모델 T 설치하면은 단발 성과 50이 생기고 여기서는 아직 빵이고 여기가 또 기회 마디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가 문제 미발, 미발생 그리고 그때 80 그리고 문제 발생 그때 30 근데 발생의 확률이 미발생 확률이 0이고 발생 확률이 1이죠. 왜냐면 테스트 불합격한 상황에서 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도 지금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요 3번 노드 하겠습니다. 3번 노드는 여기 누르고 디시전으로 이제 바꿔주고 지금 이렇게 해도 이제 잘 보이겠죠. 여기서 모델 바로 T 설치할지 아니면 모델 X 설치할지 결정해야 되는 노드고 그때 모델 T 설치하면 50 받고 모델 X 설치하면은 여기서 이제 또 기회 마디가 생기는 거고 기회 마디에서 이제 문제 미발생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거나 한다. 그러면은 미발생할 확률이 0.7이라 그랬고 발생할 확률이 0.3이라 그랬고 미발생하면 80억 나오고 발생하면 30억 나오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되게 간단하게 제가 아까 손으로 악필로 막 열심히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냥 이렇게 이쁘게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냥 나 이쁘게 하고 더 이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옵션 요거 눌러가지고 뭐 컬러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더 이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다예요, 그냥. 별거 없긴 한데, 예, 되게 근데 이제 원래 요렇게 엑셀로 의사결정 나무 만드는 요 애드인을 막 사실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어떤 아까 내가 링크 걸어놓은 이분이 자기가 막 재능 기부를 해서 사실 오픈 소스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그냥 무료로 다 풀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문제에 있어서 잘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라는 게 이 예제 상황은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예제니까 좀 이 의사결정 나무가 엄청 커질 수도 있어요. 뭐 엄청 커지는 경우에는 진짜 그거를 가지도 엄청 많고 노드도 엄청 많겠죠. 그런 그렇게 큰 의사결정 나무를 또 사람이 눈으로 보려면은 좀 큰 종이에다가 그려야 될 텐데 그래서 종이의 크기가 막 칠판만해지고 칠판만한 종이에다가 막 그 빼곡하게 이렇게 막 써둔 그런 의사결정 나무도 제가 어디서 이제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구글에서 좀 그런 대규모 의사결정 나무를 좀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줘 볼까 하는데 그렇게 이제 기가 막히게 큰 거는 구글 이미지로 검색이 잘 되진 않네요. 어찌됐든
의사결정 나무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고, 여러분들도 꼭 좀 자기가 당면한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쯤에서 영상 녹화를 마치도록 하고,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수업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